안녕하세요. 빠바라 먹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분양단지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곳들인데 가격 차이가 정말 천차만별이죠. 핵심 입지에서 나오는 곳들이 대부분 고분양가 가격표를 달고 있어서 정말 초미의 필터를 들이대고 잘 걸러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청약 잘못하면 그냥 인생 그대로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전처럼 그냥 드립다 밀어놓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탄력받고 빚을 그대로 쓸어버릴 수 있는 이 시세 차익이라는 흡입력이 있었던 시기는 이런 모험은 또 가능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산시장이 어느 정도 서울에서부터 회복 조짐을 보인다 하지만 이게 결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소폭의 오름세가 단기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는 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외줄타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집값이 완전히 반대 궤적으로 제대로 된 분위기에서 상승 국면을 그릴 것 같지만 기본 연료가 없어요. 연료 게이지가 유일하게 대출 창구에서 뽑아낸 자금줄기가 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자연스레 집값이 스스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7월에 나온 분양단지들 잘 걸러내셔야 되고요. 단지 진입을 위한 목적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는 그냥 제대로 설거지 도와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첼스, 여기 참 분양가가 정말 극한 직업만큼 아주 빡빡하게 나왔습니다. 비강남권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젠 서울 분양가는 거의 마의 벽을 만들어 놓은 건데 5구제곱이 거의 14억에 가깝고요. 84제곱 17억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114제곱은 21억에 허들을 점프해 버렸는데 주변 시세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공덕자리가 16억대인데 주변 시세 완전히 개무시해 버렸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억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누르고 나온다는 건 결국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는 걸 복선으로 깔고 나온 거죠. 앞으로 마포 쪽이 더욱 집값이 탄력을 받고 오름세로 돌아설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 추세로 간다면 이 정도 선에서 분양가를 빼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 자체 수위 조절인데 이걸 낮추는 조절로 간 게 아니라 높이는 조절로 간다는 얘기죠. 실제 현장 건설사 실무진들 대부분이 공유하는 건 지금 현장 영업이 극도로 어렵다는 것, 게다가 건설업 자체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대형 건설사들은 몸을 사리고 있는 형편인데 무조건 서울 웬만한 입지는 극강의 분양가를 뽑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주택시장에서의 집값 추이를 내리꽂히는 하향세로 다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언론들은 공급이 극도로 부족해서 건설 업황의 위축이 이후 집값을 끌어올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아파트에 국한된 얘기고 지금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 일반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전체적인 파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한쪽 눈을 살짝 감고 얘기하는지 이거 완전히 공급 자체의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죠. 아파트 값이 특히 신축 쪽은 이런 식으로 접근 불가할 정도로 17억 선상에서 나오고 있는데 누가 손쉽게 접근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특공이 진행되는 마자헬 접수 아마 불이 날 것 같고요. 그만큼 그동안 유동성의 흐름을 잠시 스탑시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고 지금 집값이 더 올라갈 거라는 신호를 이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흘리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중에 여기를 꼭 찍으려는 사람들이 덤빌 수가 있습니다. 특공 경쟁률이 아마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도 있고요. 일단 마포자의 힐스테이트는 거주 의무가 없어서 주변에 대략 8억 정도로 형성된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 해결하려 하기 때문인데 그래도 자기 자금은 8억 이상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상당한 영끌 분위기가 조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특공 접수에 들어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산성역 헬스톤 여기도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쪽에 붙어서 나왔는데 46제곱이 6억대 그리고 5구제곱 9억대 74제곱 10억대를 뚫었습니다. 성남에서 이제 30평대가 10억을 뚫은 지는 오래됐고 84제곱이 11억으로 치고 나왔죠.
일단 뭐 입지가 깡패스러운 면면은 가지고 있어요. 산성역이 바로 옆 귀퉁이에 붙어있는 느낌적 느낌을 주고 있고, 그러니 뭐 건설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게다가 3,000세대가 넘는 메모드급으로 찍어놨는데, 그래도 분양가가 조금은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같은 메모드급 단지 산성역 포레스트야. 여러분 뭐 무수니까 단골로 나오는 건 아닙니까? 최초 분양가가 84 타입이 6억대였어요. 5년차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분양가가 거의 뭐 더블업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시세가 올라버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자체 시세는 84제곱이 10억 정도. 산성역 해리스톤 역시 마자힐처럼 주변 시세를 누르고 있는 분양가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뭐 분상제가 기본 적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시세를 내리찍는 분양가로 계속 나오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집값 전망이 그리 뭐 썩 밝지 않으니까 건설사가 분양가를 엑셀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도 뭐 산성역이 초역세라서 분양가가 이렇게 불뚝하게 배를 두드리고 있어도 경쟁률은 아마 엄청나게 치열하게 나올 것으로도 보이네요. 그리고 오늘 분상제 적용이 되는 유일한 단지, 과천에서의 분양이죠. 여기는 좀 주목할 만한데요. 디에티르 퍼스티지 S2 블록, 분양가가 5구제곱이 8억 선상에서 나왔습니다. 과천에서 분상제가 적용이 돼도 이제 뭐 거의 9억에 가까운 8억 스타일인데, 여기 분양했던 푸르지오 오르투스, 라비에노 뭐 둘 다 7억대 초반에 분양을 했었는데 뭐 3년 사이에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레미안 슈루나 위버필드 시세보다 뭐 거의 반값에 가까운 가격대를 보이고 있어서 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뭐 거주 의무가 5년 정도 살아 있어서 당장 뭐 전세 주기 힘들죠. 그냥 자기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진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집단 대출 부분에서 60% 정도가 대출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는 상황에선 참 고난도의 분상제 아파트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도 마자힐이나 산성역 해리스톤보다는 어느 정도 거품이 살짝 누그러진 가격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진입을 시도하기에는 자금난에 몰리거나 고금리 대출에 물릴 가능성도 높아서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7월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신축 분양단지를 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분양가가 살벌할 정도로 올라간다는 것도 문제지만, 무리해서 진입에 성공한다 해도 이게 세이프가 될 수 없을 수 있는 병살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죽고 집도 죽을 수 있는, 고금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시장의 지금 작동 원리인데, 부동산 시장이 특히 한국은 단기적인 금리,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눌러놓은 상태인데 이게 그냥 흔들어버린 콜라병이 될 수 있는 분수쇼가 벌어질 수도 있어서 대출을 받은 내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집의 가치도 자산 시장은 이제 축소되고 해체되는 새로운 금융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선 집 자체의 가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잘 체크를 꼼꼼히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은 현금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죠. 지금 매도 치기 위해서 똥줄을 타는 1주택 레버리지들, 엄청나게 집값 뽐뿌질을 하는데 정말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위협을 엄청나게 가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동요를 한 거고, 특히 젊은 층들은 부동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신생아 대출을 통해서 해소하기 위한 성급한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래량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 거래량 7월 1일로 넘어왔기 때문에 5월 거래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죠. 근데 5천 건을 훌쩍 넘을 거라는 예상도 거의 근사치까지 왔는데 여전히 수치는 4,900건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5천 건 중반까지 갈 거라는 당찬 예상보단 이 찍힌 수치가 4천 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물론 뭐 하루 이틀 거래량이 더 올라와서 더해져도 5천 건에서 5,100건 정도 수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거래량이 폭증한다는 부채질하던 손이 부끄러울 정도인데, 대략 정상 거래 수준은 8,000건 남짓 되어야 그래도 거래가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거 너무 하회하는 지표라서 그렇게 뭐 방화범처럼 불을 지르려 해도 제대로 불이 붙기에는 너무 시장이 한계가 많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대기 수요들은 아마도 오늘 특공 접수를 받는 마자힐, 산성역 해리스톤,
디에트르 퍼스티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축 시장은 뭐 어차피 가격대가 내리꽂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참에 무리해서 신축으로 갈 건가? 그러나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고 분상제 아파트가 아니고는 상당히 개인이나 집이나 위험해질 수 있는 선택지일 수 있는데 서울 불패론, 입지 불패론, 교통 불패론, 부동산 인자가 완전히 각인이 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이 상황 속에선 엄청나게 또 다른 양상의 경쟁률로 치열하게 불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구축 시장에서의 틈새를 노리는 것이 제일 안전한 선택지. 어차피 가격은 다시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타이밍 싸움 치열한 듯 보이지만 결국은 무주택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공급 쪽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자금 문제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선 이렇게 포인트로 찍어내는 고분양가를 쏟아낸다는 건 그만큼 향후 주택시장이 극강의 어려움을 맞이할까라는 전제 현상이죠. 지난 주말 초역세권 아파트 400채가 한순간에 날아버리지 않았습니까? 파주운정, 주상복합, B3, 4블록이 원천적으로 계약이 취소가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이건 사상 초유의 사태라 볼 수 있죠. 당첨자까지 다 선정한 상태에서 공사를 맡아줄 시공사가 선뜻 나타나지 않아서 그대로 사업을 접어야 했으니까 완전히 난리가 난 거고 당첨자들은 그대로 대광탈 현상이 일어난 건데 결국 이거 자금 문제였습니다. 시행사가 토지 계약에 대한 중도금을 6개월 이상 연체를 해버리니까 LH에서 토지 계약 해약을 요청을 했고 정식 해지가 이루어지면 그냥 사업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결국 없었던 일로 백지화가 되는 건데 LH에서는 새로운 시행사를 구할 예정인데 이게 쉽게 구해지겠습니까? 어차피 사업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선 부지에 누가 과감하게 그 사업성 믿고 들어오겠습니까? 당첨자들만 완전히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그러니 이렇게 공급전선에 이런 자금난의 비상신호가 뻘겋게 들어온 상태에서 주택시장은 집값이 오를 거라는 뻔뿌질이 계속된다라는 아주 완전히 박자도 이런 엇박자도 없는 일이 지속이 되는데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와 비슷한 케이스이기도 한데 오늘 GS건설에서 시세보다 7억 싸게 내놓은 아파트 무순위 줍줍으로 위레자이드 시티가 나왔죠. 주변 시세가 13억, 14억 정도 하는데 여기는 대략 7억 후반 정도의 가격대로 나왔습니다. 줍줍이라서 젊은 층에게 아주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도 당초 사업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겨우겨우 GS건설이 분상제 아파트라는 핸디캡 그냥 그대로 포기해버릴 뻔했는데 남위례역이 들어서는 바람에 수익성에서 그리 큰 메리트는 없지만 분상제 아파트 일단 민간건설사가 지민 인센티브 얻어가는 조건으로 GS건설이 완공을 한 것이죠. 계약 취소건으로 8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지금 모든 건설사들은 PF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앞으로 분양가는 거의 극악으로 나올 것 확실합니다. 그러니 너무 이걸 끝까지 받아주겠다는 진입 시도는 자칫 병살타가 될 수 있다는 것. 나도 죽고 집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체크해 보시고요. 분상제 아파트 혹은 구축 아파트 분명 하방 압력으로 움직일 겁니다. 게다가 무순위 쪽으로 틈새를 노리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본질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들여다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갈 길, 각자 도생의 길 잘 준비하셔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나오는 분양단지들 정말 심할 정도로 극강의 분양가로 나오죠. 입지가 좋으면 또 이걸 받아줘야 되나? 그러니 나름의 카테고리를 잘 정해야 하겠죠. 외줄 타기 하면 정말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본인만의 선택지를 현명하게 잘 가져가는 것. 어느 때보다도 위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